지금부터 제258회 유성구의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 왼편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봉식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성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을을 맞이하는 문턱에서 제9대 의회의 첫 정례를 개회하며 건강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9대 유성구의회가 출범하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35만 유성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원 후 쉼 없이 열정을 갖고 민생 현장에서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본연의 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염, 폭우, 태풍 등 풍수에 대비 비상 근무에 노고가 많은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추석 명절을 코로나가 시작된 3년 후에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족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흰남노로 인해 남부지방 곳곳에서 발생한 재산과 인명 피해 소식에 마음 한켠에 무거움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여름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와 초강력 태풍의 발생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위기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위기가 기후재난으로 치닫지 않도록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유성구에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맞춤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 대응 전략 마련 등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에도 집행부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실천 과제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7일간 열리는 이번 1차 정례회에서는 2021 회계년도 결산심사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감계획서 채택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안건의 검토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의정 역량화를 위한 자체 교육과 전문가 특강 등에서 습득한 의정활동 기법을 밑거름으로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특히 2021년 회계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있어서는 예산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를 따져 앞으로 재정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도 이번 정례를 위한 각종 자료 준비와 제출에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정례의 기간 동안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35만 유성 구민 여러분, 어김없이 시간이 지나고 결실을 계절이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노력할 만큼 자신만의 행복한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한 웃음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58회 유성구의 제1차 정례 분회가 개의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유성구의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권지영입니다. 이번 제258회 제1차 정례 집회 및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8회 유성구의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유성구의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9월 1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으로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9월 2일 김동수 의원의 구인으로부터 대전광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김미 의원의 13인으로부터 대전광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임미동 의원의 10인으로부터 대전광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한영신 의원의 8인으로부터 대전광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하경욱 의원의 11인으로부터 대전광시 유성구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의 한 건의 조례안이, 김동수 의원의 9인으로부터 대전광시 유성구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회한 의원의 11인으로부터 대전광시 유성구 독거노인 구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박석연 의원의 13인으로부터 대전광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임미동 의원의 10인으로부터 대전광시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 현황으로 9월 2일 임미동 의원의 10인으로부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이해한 의원의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송강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분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8월 2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8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8월 30일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8월 31일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4건의 예산안이, 9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함께 돌봄센터 유성아이 5,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이, 9월 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2건의 조례안과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9월 13일 김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 의원입니다. 마이크. 안녕하십니까. 김미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송봉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목숨을 끊어도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진보냐 보수냐의 정치 논란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어린 자식들이 마주한 오늘 바로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범죄 온상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에 이어 최근 KBS에서는 L이라는 인물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등에 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미성년자이며 관련 영상물들은 수백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듯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사회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그 형태가 더욱 다양화되고 전파 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말 제1차 성인지 정책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 집계상 2020년 48건이었던 대전 지역 디지털 성범죄 발생수가 지난해 156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여성 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 상담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경제적, 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피해자 지원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기도는 지난해 2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를 개소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를 비롯한 상담, 삭제, 모니터링과 수사, 전문 심리 상담, 의료 지원 연계 등을 원스톱 행정 시스템으로 추진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책 제안과 예방까지 충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날로 다양화 복잡화되어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대전시의 태도는 소극적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문 인력 2명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충실히 대처해 나가는 경기도 사례와는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만든 온라인 시민 감시단에 수반되는 예산은 지난해 900만 원, 올해 1,400만 원에 그치며 이조차 내년부터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전시에서는 내년도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액 축소를 통보했는데 해당 사업이 과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최근 젠더 이슈가 새로운 차원에서 화두가 되면서 성평등 정책 동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에 대전시는 그동안 성과를 축적해오던 성인지 정책 담당관을 3년 만에 폐지한다는 점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움직임입니다. 대전시는 더 이상 디지털 성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피해 접수 현황과
피해자 정량화된 수치가 우리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 의원은 5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대전시에 과감한 정책 예산이 필요합니다. 둘째, 성인지 정책 담당관을 비롯해 조직 구조를 더 확장, 개편해야 합니다. 셋째, 빠른 수사 진행을 위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도입,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성범죄 예방 교육에 더 적극적인 교육과 이를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바로 우리 가족의 문제라는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제도적 지원 사업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의가 바로 서고 일상 회복이 될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지 않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이 실현되는 사회를 바라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258회 유성구의회 제1차 정례의 회의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9월 30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58회 정례의 회기는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근본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인미동, 송재만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 안건의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임미동 의원의 10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발의자이신 임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가 빈번히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가운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는 비율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돌봄 공백에 따른 파장과 향후 지역사회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아동들이 쉽고 편하게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동복지법 제44조 2 다함께 돌봄센터에 수탁자 신청 자격을 법인과 단체로 제한하여 개인은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수탁자로서의 권리 능력, 즉 법인격을 가지는 개인을 수탁자로 포함시켜 민간위탁을 정의한 정부 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우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민간위탁 법령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영유아 보육법에 비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 2 다한계 돌봄센터를 센터장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을 수탁자 신청 자격으로 포함시켜 개정한다면 민간 위탁 신청자 수가 늘어날 것이고 경쟁자가 많을수록 더 훌륭한 수탁자가 선정되어 돌봄의 질 제고는 물론이고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며 돌봄 인프라 확대로 접근성이 강화되어 보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방과 후 돌봄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촘촘한 마을 돌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이 있는 개인도 다함께 돌봄센터 수탁자로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 송강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이완 의원의 10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발의자이신 이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 송광지구 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의 뜻을 같이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송광지구는 송광동, 봉산동 일원 1993년 조성되었으며 토지 자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2003년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었으나 오히려 현재 지구단위 계획에 의거 상권 제재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송광지구 지구단위 계획이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주거의 용도는 전체 면적의 40% 미만 2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건물 1층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형태로
건축되었으나 많은 건물들이 생계권 등을 위하여 1층 전체를 근린 생활시설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일부 건축물주는 공실로 있는 지하층을 주택의 부속 창고로 변경하여 지상 1층 전체를 근린 생활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나 지구 단위 계획상 지하층은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소략해가는 송광지구의 상권 개선에 큰 저해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경우 지구 단위 계획의 허용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500평방제곱미터를 넘을 경우 건축법상 상위 용도에 해당하여 대규모 학원, 운동시설, 종교시설 등이 위치할 수 없으며 이는 대지 면적 1000평방제곱미터 이상 필지의 재산권 제약을 넘어 대규모 건축물 제한으로 쇠락해가는 송광지구 상권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은 구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 의회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성격에 상반되는 송광지구 지구단위 계획 및 시행 지침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여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단독주택 지하층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허용 용도 완화 및 용도 지역을 변경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 송광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창룡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창룡입니다.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물가 상승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은 총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005억 6,104만 원입니다. 금의 변경 대상 기금은 5개 광고 발전 기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먼저 5개 광고 발전 기금은 2021년 결산액 반영 및 국고 보조금 수입 등으로 1,374만 원을 정액하고
기존 예치금 6,783만 원을 감액하여 5개 광고물 정비 및 게시대 설치 사업 등에 8,1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2021년 결산액 반영과 특별교부세 수입으로 92억 2,680만 원을 정액하고 진잠동 및 학하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비 14억 원과 예치금 78억 2,68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300억 원을 정액하여 전액 재정 안정화 개정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952억 5,71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603억 59만 원의 20.44%인 1,349억 5,65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 회계 예산은 7,851억 6,71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517억 8,634만 원의 20.46%에 해당하는 1,333억 8,080만 원을 정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0억 8,99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85억 1,424만 원의 18.51%인 15억 7,5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333억 8,08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등 116억 4,110만 원을 정액하였고 세외 수입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37억 6,748만 원을 정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관평동 한들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 등 37억 3,9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 등에 89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362억 6,209만 원과 시비보조금 232억 9,679만 원을 정액하여 총 595억 5,88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결산액으로 279억 5,761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 9,600만 원을 정액하여 반영하였으며 2021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반환금으로 174억 7,0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구청사 사무환경 개선 및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적립 등 335억 1,428만 원을 정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유성 온천지구 관광 거점 조성 등으로 38억 9,614만 원을 정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등 6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등 130억 9,792만 원을 반영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친환경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 등에 23억 990만 원을 정액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화물차 유가 보조금,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 등으로 62억 2,69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에 92억 7,808만 원을 정액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분야는 일반 예비비에서 21억 원을 정액하고 내부 유보금 5억 1,536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8,47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억 7,573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 우수 인센티브 4천만 원과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억 2,231만 원을 반영하여 동마을축제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실 조성 등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5,212만 원을 감액하고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억 674만 원을 정액하여 의료급여 지원 및 국시비 반납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금 보조금 5,540만 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조정교부금 2억 1천만 원과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8억 6,381만 원을 정액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 CCTV 설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해 상정하는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및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과 주민생활 밀접 사업이 대부분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정례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